안녕하세요. 자, 광학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편광이라고 하는 우리 현상에 대한 특징들 정리해서 이제 광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광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한쪽 방향이에요.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이 있는 거를 우리가 편광이라고 여러분 얘기하는데, 우리 전자기파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자기파는 횡파죠. 우리 빛이에요. 횡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렇게 수직으로 진행하면서 우리가 진행하는 파동을 우리는 우리 전자기파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광, 자연광 이런 특징들 얘기할 텐데, 우리 전자기파의 기본적인 모양은 이런 모습에 해당됐었어요. 그래서 전기장이 진동하는 방향, 자기장이 진동하는 방향이 항상 수직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하나만 있지 않아요.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우리는 전기장과 자기장 중에서 우리 옛날부터 관습적으로 자기장이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전기장이 결정되면 자기장도 어차피 결정되기 때문에 전기장만 가지고 전자기파를 표현하기를 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장의 방향만 좀 볼 거예요. 그럼 이건 전기장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죠? 자, 우리 Y축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고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X축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전자기 마지막 파트에서 우리 전자기파도 한번 정리했었는데, 우리 오른손 규칙이었습니다. 전기장에서 자기장 쪽으로 감싸지면 엄지 방향이 우리 전자기파의 방향에 해당됐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진동 방향이에요. 진동 방향을 잘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이 지금 Y축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지금 전자기파에 해당돼요. 그럼 이랬을 때, 자, 만약에 Y축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자기파만 존재한다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걸 편광이라고 얘기할 거라고요.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전자기파가 전기장만 존재하면 이걸 우리는 편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개의 방향이 여러분들 다 존재합니다. 이거 하나만 있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 개의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자기파도 다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런 빛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자연광이라고 해요. 자연광, 편광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빛이 있으면 그건 편광.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전기장이 다 포함되어져 있으면 이걸 우리는 자연광. 그건 영어로 이제 unpolarization, unpolarized light라고 표현해 주는데, 그냥 자연광이구나 이런 뜻에 해당돼요. 그럼 그거를 우리 표현할 때는 그냥 이거 너무 많이 표현하면 복잡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빛, 이렇게 진행하는 빛이 있으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자연광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로 얘기할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요렇게만 표현하면 자연광이다 라고 하는 뜻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편광과 자연광은 우리 차이점 알았으니까, 자, 그럼 편광을 만드는 법. 태양에서부터 지금 우리에게 오는, 지구에게 오는 빛은 다 자연광이에요. 그러니까 촛불에서 나오는 빛, 그 다음에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자연광에 해당됩니다. 그럼 그 자연광을, 편광을 여러분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편광판을 진하게 만듭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요거 자연광이라고 했었죠? 자, 두 가지만 표현합니다. 자, 빛이 진행하다가, 자, 이렇게 세로로, 이거 이렇게 보이진 않고 이런 편광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편광판은 편광축과 나란한 성분의 빛만 통과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편광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길 지나가면 편광판과 수직인 성분, 가로는 통과 못하고요. 편광판의 나란한 성분인 여러분들 수직 성분 이렇게 통과돼요. 그럼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편광이라고 얘기한다 이 뜻입니다. 자, 얘는 자연광이었다가 자연광이 어디를 지나게 되면, 편광판을 지나게 되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다? 편광이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거다 이 뜻입니다. 자연광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그러면 성분 중에서, 자, 모든 방향의 우리 자연광 중에서 우리 편광판의 수직인 성분, 편광판의 나란한 성분에 해당되죠. 그럼 전기장 중에서 어떤 성분 통과할 수 있는 거냐면, 요 성분만 여러분들 통과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요 성분, 즉 EZ,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빛, Z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은 아예 통과할 수도 없고, Y축 방향, 즉 편광판과 나란한 성분으로만 통과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평광되면 자,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고 또 이 평광은요. 또 요 평광판도 이렇게 통과할 수도 있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근데 요거를 좀 그림을 좀 그려서 요 상황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상황을 좀 먼저 좀 비교하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편광판이 지금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 내가 이렇게 설정할게요. 자, 모든 방향으로, 자, 얘 모든 방향으로 지나는 편광, 자연광입니다. 자, 자연광이에요. 자, 자연광을, 자, 요첫 번째 편광판을 통과시켰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얘를 A 편광판, 얘를 B 편광판, 얘를 C 편광판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연광을 A 편광판에 통과시키면 A 편광판의 나란한 성분에 해당되는 뭐만 통과하게 돼요? 자, 요 성분만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 요렇게 해당되는 요 성분 여러분들 요렇게 통과하게 돼요. 자, 저 편광축과 나란한 성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평광판을 통과시켜 보니까 요 평광이랑 뭐랑 수직에 해당돼요? 비평광판의 평광축이 수직에 해당되죠? 그럼 얘는 아예 통과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를 통과시키면 아무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올 게 없어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관측하게 되면 얘는 밝기가 얼마가 되는 자, 빛의 색입니다. 빛의 세기는 아무렇게 측정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A 평광판 통과한 평광이 A 평광판을 통과한 평광이 B를 아예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무런 것도 관측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 얘기하고 싶어서 자, 또 마찬가지예요. 자연광입니다. 자연광을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 평광판에 지금 요렇게 통과시킬 겁니다. 자, 이것도 A하고 B. 자, 근데 각도가 좀 달라요. 자, A를 통과시키면 자연광 중에서 A 편광판의 평광축과 나란한 성분이 여러분들 튀어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얘가 요렇게 해서 요 성분의 평광판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네요. 위에 있는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요게 중요합니다. 자, 비평광판을 통과시켜 보니까 얘가 수직은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어떤 성분을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 뭐라고 했었죠? 나란한 성분은 우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분을 나눠보면 자, 우리 A 평광판을 통과한 평광 중에서 비평광판에 나란한 성분이 존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꼭 수직일 때만 통과하지 못하는 거고 일부 성분이 있으면 통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요 성분이 자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돼요. 자, 비평광판 통과하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나란한 성분에 해당되는 빛의 세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얘네들이 자 이렇게 우리가 나오게 되고 또 자, 우리 어디로 할 거냐면 자, 우리 C 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C쪽으로, 자, 요 평광이, 비평광판을 통과한 평광이, 자, C라고 하는 평광이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그러면 얘도 완전한 수직이라고 하는 얘기할 수는 없네요. 그렇죠? 어떤 성분이 존재하게 돼요? 자, C 평광판과 나란한 성분이, 자, 요게 우리가 존재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는, 자, 요 방향에 우리 편광이 우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측정하게 되면, 밝기가 0이 되진 않네요. 자, 밝기가 0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 시험에는 막 이런 계산하는 거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요 상황만 좀 여러분 잘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빛의 세기는 자, 우리 항상 나란한 성분에 해당되는 거는 통과할 수 있구나. 자, 여기에서 A를 통과한 평광은요. 이건 B 못 통과해요. 왜냐면 완전히 수직이기 때문에. A 평광판을 통과한 평광은 B 편광판의 평광축과 완전히 수직이기 때문에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경우에는 A 평광판을 통과한 평광은 B 평광판의 완전히 수직이 아니죠. 여러분들 나란한 성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중에 파란색 성분이 통과되고 그게 다시 C를 통과하면 우리 또 나란한 성분에 해당되는 녹색 성분에 해당되는 빛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A하고 C가 수직이긴 하지만 중간에 비평광판을 하나 갖다 놓으면 통과할 수 있는 상황들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평광에 대한 좀 중요한 특징들 하나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평광을 횡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자, 자연광 이렇게 표현했는데 자, I0라고 할게요. 자연광의 세기를. 그럼 I0가 평광판을 통과하면 반드시 그 평광의 세기는 반드시 절반으로만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 이것 중에서 모든 성분 중에서 우리 어떤 성분 Y 성분을 다 통과할 수 있을 거잖아요. 여러분들 X하고 Y 성분 중에서 뭔 다 통과할 수 있어요? Y 성분을 다 통과할 수 있죠? 그럼 절반 통과하는 거니까 2분의 1 I0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또 하나 평광판 나타놓고 이건 비평광판에 해당됩니다. 내가 얘를 여러분들 내가 회전을 시키면서 눈으로 관측하게 되면 자, 이 평광이랑 평광축이 나란할 때는 밝게 보일 거지만 수직이 될 때는 다시 여러분들 빛이 통과할 수 없을 거잖아요. 그럼 뭐 다시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럼 몇 도 돌리면 여러분 수직이 돼요? 90도 돌리면 수직이 되죠. 자, 그래서 비평광판의 회전각에 따른 빛의 세기를 살펴보면 얘는 이렇게 해서 처음에 2분의 I0였다가 90도 돌리면 요 비평광판을 90도 돌리면 아예 여러분들 요 평광이 통과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두워졌다가 180도 돌리면 다시 원상태로 되는 거죠. 다시 밝게 보이게 되고 다시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게 보이게 되는 자, 이런 특징들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코사인 제곱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 빛의 세기 자, 오른쪽에서 측정되는 빛의 세기를 I로 표현하면 2분의 1 I0 코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말루이스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자, 요 그림은 자, 우리 자연광 중에서 여러분들 Y축으로 진동하는 빛은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X축으로 진동하는 빛은 통과할 수가 없을 거예요. 자, 이 빛은 통과할 수 없어요. 대신에 비스듬히 진동하는 빛은 우리 요 A 평광판에 나란한 성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편광에 대한 특징들로 비교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우리 이런 특징도 있어요. 우리 좀 전에 했던 것 중에서 이것도 하나 합시다. 이렇게 근데 우리 맨눈으로 편광이랑 자연광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맨눈으로는. 근데 우리 편광판 갖다 놓고 돌려봤더니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광판 갖다가 놓고 돌려봤더니 이 빛의 세가 이렇게 해서 밝고 어둡고 이런 것들이 측정이 됩니다. 그럼 그 빛은 우리가 편광입니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어떤 빛을 갖다 놓고 평광판을 돌렸을 때 만약에 빛의 세가 일정합니다. 빛의 세가 변하지 않아. 만약에 빛의 세가 일정하게 측정이 된다면 그러면 이 빛은 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자연광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연광 갖다 놓고 A 평광판 막 회전시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관측을 했을 때 밝기가 절대로 변하요. 왜냐하면 2분의 1 I0는 계속 일정할 거거든. 그래서 맨눈으로는 자연광과 편광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편광판을 갖다가 넣었다가 돌렸을 때 밝기가 일정하면 그 빛은 자연광. 밝기가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그건 우리가 편광에 해당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연광과 편광 구별하는 법들 좀 가르치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평광 만드는 법이 또 있어요. 이게 말루이스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브루스터 각이라고 하는데, 자, 자연광을 이렇게 입사를 시킬 거예요. 입사각 세타1입니다. 그러면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이 될 거잖아요. 자, 소환 매질, 밀합 매질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사되는 빛과 굴절되는 빛이 있는데, 굴절광은 편광되진 않아요. 굴절광. 그런데 우리 어떤 특정한 조건이 좀 있습니다. 자, 요 조건이 요 중요해요. 세타1과 세타2, 즉 입사각과 굴절각에 해당됩니다. 자, 입사각이 세타1, 굴절각이 세타2에 해당돼요. 자, 얘네들이 합이 90도가 되는 조건을 만족하면, 즉 반사광과 굴절광 사이의 각이 90도가 만족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반사광이에요. 반사광이 완전히, 그냥 평광이라고 해도 되는데 완전 평광되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자, 입사각.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거 우리가 브루스터 각이라고 우리 얘기합니다. 자, 다시 우리 어떤 조건? 입사각과 굴절각의 합이 90도가 되는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반사각이 완전히 평광되는데 그때의 입사각 세타 1을 브루스터각 세타 B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굴절의 법칙에 의해서 N1분의 N2는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인데 세타 2 자리에 자 이거 넘겨주니까 90 세타 1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90 세타 1은 우리 코사인 세타 1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탄젠트 세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N1분의 N2 또는 우리 소환 매질의 굴절률을 1이라고 하고요. 미란 매질의 굴절률을 N이라고 하면 N1분의 N2 또는 N이라고 하는 값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 표현할 때 요 편광 방향이 있잖아요. 자, 요걸 표현할 때 편광 방향을 조금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 편광 방향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이게 똑같은 말인데 첫 번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얘가 지금 경계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소환 매질과 미란 매질의 경계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들 요 지금 표현은요. 지금 어떤 방향만 지금 편광된다는 얘기냐면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편광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방향.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들어가고 나오는 방향은 우리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경계면과 편광 방향입니다. 경계면과 나란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경계면과 나란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 표현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이 표현도 하는데 자, 요 면 있죠, 지금. 자, 요 전체 면이 있습니다. 그럼 요 전체 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입사면이라고 해요. 입사면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얘는 입사면과 수직인 방향입니다. 이렇게도 내가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편광 얘기할 때요. 자, 반사된 빛의 편광 방향을 얘기할 때는 경계면과 나란합니다. 입사면에는 수직입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해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자, 아직 편광은 이런 내용은 기출되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파이널, 모의고사 이런 데 가면 참 많이 등장하는 이런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교하시면서 우리 편광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내용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들 잘 보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